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양시장 다 지금 1% 넘는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난주 후반에 지수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었는데 오늘 이제 그 흐름을 아주 빠르게 좀 만회하는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이렇게 주제를 한번 잡아봤어요. 저가 매수세라는 주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뭘까요? 내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서 그래요. 아, 메모리얼 네. 데이라서 내일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서 어찌 보면 오롯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우리 시장의 이제 논리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지난 주말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세 가지고 또 으름장을 좀 놨잖아요. 유럽에 6월 1일부터 50%또 폭탄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라고 했다가 오늘 우리 시장이 딱 개장하기 직전에 관세 부과를 7월 9일로 유예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의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협상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뭐 강경하게 이제 메시지를 좀 보냈다가 또 상대 쪽에서 뭔가 호응을 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또 기간을 또 유예해주는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뭐 미국장 하루 또 쉬어가는 분위기여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전에 또 관세와 관련된 노이즈도 좀 누그러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게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렸던 이제 저가 매수세.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다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간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오늘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다가 오늘 일제히 다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 제약바이오 업종, 뭐 로봇, AI 이런 업종들이 사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오늘은 뭐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섹터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연출이 좀 되면서 낙폭과대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시장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가장 좀 확실한 또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세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네, 들어오셨나요?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PI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봐요. 지금 막 보니까 상한가에 지금 안착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앞서 우리 노광 매니저님도 종목 소개해 주실 때 유리기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뭐 오늘은 사실 유리기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뭐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심하게 조정을 좀 받았었잖아요. 올해 1월, 2월 달에 유리기판 또 유리 인터포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피롭틱스, 뭐 캠트로닉스, 그다음에 이제 한빛 레이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됐었죠. 그때 이제 PI도 신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한 4,000원, 5,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이제 강한 상승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다가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받고 오늘 낙폭가대 구간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유리기판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전체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같이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2028년부터 반도체 이제 제조 공정에 유리기판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 실제로 SK나 뭐 외국의 이제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유리기판을 언제 이제 적용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2028년부터 제조 공정에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뭐 어쨌든 상용화에 대한 이제 시기가 우리가 2027년이 될 거다, 8년이 될 거다. 혹은 좀 더 빠르면은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좀 됐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한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리기판을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 소부장 종목들도 오늘 동반해서 낙폭 가대 구간에서 굉장히 좀 강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 PI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아까 오늘 저가 매수세가 왜 들어오는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조금 테크니컬하게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단을 한번 찍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지난주에 뭐 미국 채권 입찰이 이제 부진하게 진행이 좀 되면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 장기 채금리가 폭등을 했었죠. 그게 어찌 보면 또 미국 증시 조정에 좀 빌미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5%대까지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고 국채금리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스테이블 코인 얘기까지도 했고 대형은행들의 어떤 채권 보유 한도를 좀 늘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조치까지도 이제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장 섹터 종목들한테는 나름대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혼전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간 조정받고 있던 로봇 업종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업종이 오늘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고요. 로봇주들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는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다 이제 또 소멸이 좀 되고 오히려 이제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순간에 주가가 대폭등을 했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7만 원대까지 뭐 프리마켓 기준으로 보면 7만 원대까지 이제 폭등이 좀 들어왔다가 주가가 지난주에 5만 원대까지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하면서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M, SPG 뭐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하게 이제 터닝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장에는 로봇이라든지 AI와 같은 이런 종목들 조정을 먼저 받았던 종목들 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움직임도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로보티즈로 한번 선정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금리 하락에 따라 반등 중인 로보티즈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현대건설이 32% 수익 중입니다. 원전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정말 뭐 장안의 화제예요. 네. 현대건설이 이렇게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근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지난 금요일 날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현대건설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이제 대장주 자리를 이제 꿰차고 있다. 현대건설을 소개해드린 게 이제 5월 16일이니까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딱 지금 6거래일 정도 됐는데 수익률이 지금 30%를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렇게 단기간 안에 시세가 폭발적으로 이제 분출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다. 오히려 중소형주들보다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대형주들이 SMR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이 좀 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착공을 하고 뭐 원전 생산 능력을 4배 넘게 이제 늘리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일단 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이제 원전 투자 붐을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미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오늘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도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하면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열심히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기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건설이라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분석해드릴 때도 일봉으로 보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지만 주봉, 월봉 이제 장기 파동을 봤을 때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대시세의 시작이다. 아니 오늘 현대로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10만 원 초반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던 종목이 오늘 막 14만 원, 15만 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증권사들 오늘 KB증권에서 현대로템 목표가를 16만 5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방산조선 이런 종목들 얘기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방산조선 업황 좋아진다, 실적 좋아진다 이러면서 K방산, K조선 종목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횟수로 2년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전도 이제 시작하면서 5배, 10배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이제 서서히 나올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좀 물리더라도 어쨌든 핵심적인 원전 종목들은 좀 보유를 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거의 투톱 역할을 하면서 매일같이 이제 원전 종목들의 이제 시세를 좀 주도하고 있다.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서 언제라도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약간의 이제 조정,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5에서 7% 정도는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조정을 염두해 두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장기 파동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뭐 지금 신규 접근을 이제 거의 6만 원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사시는 건 조금
또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대비 한 5에서 7% 정도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접근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쨌든 원전 설계부터 해서 제조, 뭐 그다음에 유지 관리 보수 이런 모든 이제 원전 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수혜주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대형 원전 종목들만 움직이다가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까지 시세가 분출이 좀 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산업, 원전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건설의 후속주 하나 또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원전 관련된 종목. 이런 종목도 이제 원전주로 좀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잠시 후에 또 후속주를 하나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상승 중인 현대건설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가 22% 수익 중입니다. 장중 4만 원을 돌파하면서 최고가 랠리, 전고점 탈환을 노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유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두산이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두산을 쫓아가는 파미셀도 지금 신고가를 찍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신고가를 찍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저는 단연 이수페타시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적은 뭐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고 향후 가이던스를 볼 때 이제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GB300에 대한 수요량 이걸 과연 얼마나 객관적인 숫자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규제 때문에 미국 행정부의 규제 때문에 중국에 수출하는 게 막혀 있잖아요. 그 수출에 막혀 있는 H20 칩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제 블랙엘 저가 시리즈에 대한 얘기 얼마나 이제 공정이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출시는 언제부터 이제 가능한 건지에 대한 명확한 이제 뷰가 제시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두산 이런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전고점이 지금 45,000원 최고가 정도 부근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유정에 대한 악재라든지 모든 이제 악재들은 선반영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수페타시스는 오늘도 신규 접근 좀 가능하고 신고가를 좀 뚫을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메딕스가 41% 수익 중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오늘 피부 미용 관련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네. 지금 휴메딕스 조용히 오늘도 6% 7% 정도 시세가 분출 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이 5만 원을 뚫을 때 이거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월봉을 말씀드리고 10년 만에 지금 5만 원을 뚫은 거기 때문에 회사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뭐 15배, 20배씩 급등을 했던 그 장기 상승 파동이 이제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좀 높여가는 52주 신고가가 계속해서 좀 경신되고 있는 흐름이고 휴메딕스는 국내 매출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 특히 브라질을 포함한 이제 남미 시장과 아시아 지역에서 뭐 필러라든지 이런 주사제 그리고 화장품 제품까지도 판매가 호조를 좀 띄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사실상 휴젤이라든지 파마리서치와 같은 이런 경쟁 기업들의 밸류를 쫓아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때 휴메딕스는 조금 소외됐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휴메딕스가 상승 파동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고 다른 종목들을 오히려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좀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최근의 상승만 놓고 보면은 갈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제가 상단을 닫지 마시고 계속 좀 열어놓으시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저도 사실 목표가를 이걸 얼마를 제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단기간점에서 보면 6만 원은 충분히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센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뭐 10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이제 그런 식의 성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홀딩하는 전략을 좀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도 수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 공략 가능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15만 1,300원 현재가로 삼성물산이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월 16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을 이제 원전 수혜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삼성물산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듣자마자 이 무거운 걸 사라고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현대건설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릴 때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거든요. 현대건설이 원전 수혜주라고 이게 가봤자 얼마나 갈까 이랬었는데 불과 한 6거래일 만에 무려 30%가 넘는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물산도 이제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난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은 향후 이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굉장한 저는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또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이 좀 됐다라는 측면에서 지배구조 이슈에서 삼성물산을 일단 최고 수혜주로 꼽아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원전과 관련된 이제 이슈. 원래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은 다 대형 원전 플랜트를 건설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던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좀 알려진 사실이 삼성물산이 미국의 이제 SMR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뉴스케일 파워의 시리즈 A, B, 클래스 A, B 주식을 520만 주 정도 이제 보유하고 있다. 이게 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거의 4% 가까운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삼성물산은 그냥 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SMR 수혜주가 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SMR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지 제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생산 설비가 없기 때문에 제조는 전적으로 TSMC가 하는 것처럼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삼성물산도 저는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이제부터는 건설 쪽보다는 오히려 원전 쪽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고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잊혀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포인트, 삼성의 어떤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SMR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면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기관들이 지금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할 때 조금 팔았거든요. 근데 저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한 거에 상당 부분이 공매도가 저는 좀 섞여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주가가 16만 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외국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넘어가는 요 순간에서 아주 강한 시세가 저는 분출이 한번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2024년 초에 우리가 또 삼성물산 이 지배구조라든지 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17만 원 정도까지 한번 강하게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좀 하고 1차 목표가는 17만 원, 2024년 1월 달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이거든요.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7만 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삼성물산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로보티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AI라든지 로봇 종목들이 살아난다는 건 이제 10전물 국채금리 떨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는 걸 볼 수 있는 이제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의 이제 조금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가 13,600원에
BI 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미 3월 달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다가 4월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좀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AI와 관련된 정책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든지 솔트룩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약간 이제 좀 테마성 이슈가 좀 엮여 있었죠. 같이 사진 찍고 뭐 AI 강국위원회 뭐 이런 거 이제 참여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정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 BI 매트릭스가 순수하게 진짜 이 내용만 가지고 시세가 가장 좀 강하게 분출이 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BI라고 하는 거는 조직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실제 경영 의사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이제 데이터로 만드는 거. 이게 그야말로 이제 빅데이터 이제 정량 분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좀 잘하는 기업이 바로 BI 매트릭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BI 매트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G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 AI 기술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걸 시각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 윗분들한테 뭔가 보고를 할 때 말로 하면 아무도 들어주질 않잖아요. 그림을 그려드리는 게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실제로 지금 BI 매트릭스가 보유하고 있는 G 매트릭스가 이 대용량의 이제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이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활용하는 이제 그런 플랫폼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도 최근에 쭉 조정을 좀 받았다가 13,000원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아마 가볍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면서 눌림목 공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관련 후속주로 주목받고 있는 BI 매트릭스, 오늘의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투자 전략 어디서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진다라는 전망을 좀 말씀드렸죠. 원전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원전 얘기 좀 해드리면서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전후로 주목받을 수 있는 또 AI 로봇 종목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무료 방송을 통해 못다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하는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영민 매니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